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 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오늘은 간에 생길 수 있는 혹 중에 하나인 간 선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간 선종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 정보람님의 댓글 때문에 그래요. 정보람님 이게 댓글이 한번 보시면은 MRI상 간 선종과 간 세포암이 애매하다고 해서 CT랑 MRI를 2번이나 찍었고 어느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 어느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3cm의 종양이 간의 S2, 그러니까 간의 왼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었고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를 했고 1년 전에 했었는데 1년 전에는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이런 게 없었는데 1년 사이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증상도 전혀 없고 근데 이거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간 선종이 여러분 그 선종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시죠? 우리 보통 대장에 용종될 때 대장 선종을 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간에도 선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저기 그 물컹하게 보이는 게 간이거든요. 그리고 흰색으로 보이는 게 간의 선종이고요. 간에 여러 가지 혹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뭐 예전 영상에도 이제 간에 물혹, 낭종도 생길 수 있고 간에 혈관종도 생길 수 있고 얘기를 드리는데 물혹, 낭종이라든지 혈관종은 악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선종은 간에 생기는 그 종양 중에서 유일하게 약간 장기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있는 혹입니다. 악성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이 간선종은 악성이 아닌데 얘를 오래 두고 보게 되면은 나중에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이제 계속 막 추적 검사나 이런 거를 좀 권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혈관종일 경우에는 우리가 추적 검사를 심지어 안 해도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간선종은 약간 프리말리그넌시 리전, 그러니까 암 정구병변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검사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선종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악성으로 될 수 있다 얘기도 드렸고요. 간선종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은 터져서 출혈, 그러니까 악성 가능성, 출혈 가능성 이거를 둘 다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선종이 무조건 다 암으로 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요새 저희가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간선종이라고 다 같은 간선종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간선종이 나눠진대요. HNF1A inactivated 타입이 있고요.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이 있고 인플라메토리 타입은 여기 앞서 얘기 드렸던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에 뭐 좀 다른 이제 염증이 섞인 거고 맨 마지막 4단계는 그러니까 그 어디도 분류되지 않은 unclassified 이렇게 4단계입니다. 그럼 이 4단계 중에서 우리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애는 이 베타카테닌이 들어간 애예요. 그래서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이랑 요 인플라메토리 타입이 아까 베타카테닌 플러스 뭐 다른 타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라메토리 타입. 그래서 베타카테닌 타입과 이 인플라메토리 타입 두 개가 장기적으로는 악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선종의 분자학적 타입에 따라 가지고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던 HNF1A inactivated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뭐 그 여자 피임약 아니면 여성 호르몬 같은 거 오래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악성될 가능성은 베타카테닌 타입보다는 훨씬 더 낮다, 안전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간선종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한 9대1 정도로 여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댓글을 남겨주셨던 아마 구독자분도 여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여자분 중에서도 피임약이라든지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한테 간선종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위험인자로 지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 얘기하잖아요. 아무 증상이 없고 이게 대략적으로 뭐 한 7, 8cm 되더라도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터질 수 있다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터지게 되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뭐 간선종이 터져 있었다 이런 경우도 간혹 증례 보고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선종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보통 이제 CT를 처음에 찍는데요. 이 CT를 찍고 나면은 FNH 국소 초점성 결절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약간 양성 결절이 있는데 이거랑
간선종이랑 구분이 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CT만으로는 확진을 할 수가 없어서 MRI까지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MRI를 찍어도 이 간선종이 아까 간암의 정부병변 같은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상학적인 특징이 간암이나 간선종이나 되게 비슷할 때가 많아서 MRI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MRI까지 했는데도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까지 결국에는 조직 확인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그 병리학적으로 베타카테닌 타입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타입이 맞으면 일단 미리 수술을 하는 거를 보통 권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위험한 베타카테닌 타입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간선종 크기가 되게 조그맣다. 이제 이럴 때는 혹시 위험인자, 뭐 그런 피임약 같은 거 드시고 있을 때 그런 약을 끊고 조금 기다리면서 얘가 크기 변화가 없는지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악성이 되거나 출혈이 될 만한 애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수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악성이 될 가능성은 언제 높냐? 뭐 조금 원래는 여성한테 이게 더 많이 생기는데 남성한테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던 사람한테 이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원래 B형간염, C형간염이 있던 사람한테 간선종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악성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좀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고요. 터지는 거. 우리 출혈의 가능성은 당연히 커질수록 출혈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한 3.5cm 넘어간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까지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I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간선종이 진단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이제 조직 검사라는 게 이 덩어리가 있으면은 요만큼 뽑아내는 거잖아요. 요만큼.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를 놓고 보면은 간선종이 확실할 때가 많지만 굉장히 작은 조직만으로는 이게 간선종인지 아니면 암인지 구분이 안 돼서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환자분의 케이스를 지금 돌아가 보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권했고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조직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얻어서 진단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제대로 수술을 해서 확실하게 이게 간선종인지를 확인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사분들은 수술을 권하는 거고 조직 검사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조직 검사로 먼저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간선종이 진단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뭐 CT나 MRI 찍으면 끝 아니에요 이러는데 CT나 MRI까지 찍고 심지어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도 진단이 100%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게 간선종이 맞고 그래서 저는 간선종 가능성을 100% 배제를 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간선종 가능성이 있다면 저도 결국에는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우리 정보람님 조금 희귀한 이런 혹에 진단이 되셔서 너무 이제 놀라시고 속상하셨을 것 같지만 요번에 수술이라든지 그렇게 치료 잘 하고 나면은 전혀 문제없이 또 일상생활 다 복귀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치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정보라님처럼 조금 희귀한 질환을 진단 받으셨던지 아니면 제 영상 중에 설명하는 영상이 없는 거 있으면은 제보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또 맞춤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